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100년의) 수명을 갖고 태어난 고양이가 있었다. 사람이었더라면, 거북이였더라면, 아니 차라리 소나무나 구름이었더라면 그것은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힘없고 작은 고양이에게 주어진 100년은 저주와도 같았다. 다만 고양이에게는 시간을 나누어줄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고양이는 3번의 기회를 사용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언제나 사람들을 주시했다. 때때로 고양이는 인적 드문 뒷골목 담장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그러면 온갖 소리와 공기의 냄새가 먼저 떠오르곤 했다. 큰 소리가 들리면 눈을 뜰 수 없이 매캐한 냄새가 공기를 뒤덮었다. 그 후엔 어김없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골목으로 달려들어왔다. 두 패로 나뉘어 숨바꼭질하듯 쫓고 쫓기는 모양새가 우스웠지만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 고양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숨겼다.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던 어느 날, 최루탄 냄새 대신 하늘을 뒤덮은 망국기가 펄럭거렸다. 똑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폭력의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던 골목길에 스포츠 중계가 울려 퍼졌다. 그때마다 귀가를 서두르는 행인들을 고양이는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뒷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항상 우울과 환희를 반복했다. 고양이의 삶도 그러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내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투고 의도를 숨긴 채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했다. 사람의 인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환희의 순간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손을 잡고 걷는 행복한 연인들의 얼굴을 보며 곧이어 들려오는 누군가의 술 취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양이는 생각했다. 인간을 이해한다면 남은 65해의 시간이 행복해질까? 하지만 영악스럽고도 이기적인 인간은 바보 손에 들린 가위만큼이나 위험했다. 그것은 고양이가 35해를 지내며 깨달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었다. 뒷골목에 비가 쏟아졌다. 미처 피하지 못한 비에 온몸이 젖은 고양이는 현기증을 느꼈다. 요 며칠 누군가 챙겨주던 고양이 밥에서 수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고양이는 그 냄새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몇십 년 전 이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됐다던 갈색 병을 든 경찰이 고양이의 곁을 지나갈 때
습한 공기를 타고 맡아본 그 냄새였다. 제대로 먹지 못해 눈앞이 아득해진 기분으로 밤거리를 걸을 때였다. 불길한 기운의 남자가 고양이를 가로막았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비쳤다. 고양이가 주춤거리며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가 사납게 팔을 휘둘렀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망치였다. 술 냄새가 훅 하고 풍겨왔다. 몸을 날려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그의 큰 손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고양이는 몸이 완전히 눌린 채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높이 들리는 망치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남자의 등 뒤에서 커다란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는 괴한의 망치를 든 손을 움켜잡았고 순식간에 그 손목을 비틀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골목길에 엉거주춤 주저앉은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도망쳤다. 고양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검은 그림자를 바라봤다. 강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다부진 어깨의 젊은 남자였다. 오래 굶은 탓에, 비까지 맞은 탓에 고양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고 말았다. 다음날 고양이가 눈을 떴을 때 미용실의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주존자가 먼저 보였다. 그리고 듬직한 어깨의 남자는 거울 앞에 앉은 노인의 정수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잘했어. 그냥 뒀으면 빗속에 죽을 뻔했네. 이름은 지었어? 미용사가 표정 변화도 없이 대답했다. 희수요. 그렇게 해서 100년의 수명으로 태어난 고양이는 희수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들은 희수가 살고 있는 이 미용실을 고양이 미용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희수야, 밥 먹어. 시간이 흘러 35해 만에 처음으로 얻은 이름에 익숙해졌다. 이제 희수는 더 이상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휴식 시간엔 미용사의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때때로 희수는 미용사의 얼굴과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아직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이발할 시기를 한참 놓쳐 덥수룩한 머리털이 이마와 뒷목을 덮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자아이의 양쪽의 머리 길이가 맞지 않았다. 누군가 엉성하게 잘라놓은 흔적이 보였다. 섣불리 가위를 댔다가 망친 게 틀림없었다. 남동생을 의자에 앉힌 누나는 짧게 잘라달라는 주문만 남기고 소파에 앉았다.
희수는 해맑은 남동생의 얼굴과 어딘가 풀 죽은 누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누나에게서 희미하게 풍겨져 나오는 냄새를 희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골목 어느 집의 창문을 통해 맡은 것과 같았다. 누나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던 남동생.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던 외로운 집안 풍경이 떠올랐다. 한 달에 한 번 아빠가 왔다 가는 날, 가지 말라고 우는 남동생을 달래던 여학생의 모습도 떠올랐다. 남매를 두고 돌아서던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을 희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미용사가 거울에 비친 여학생을 힐끗 바라봤다. 새로 이사 왔니? 여학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네 하는 입모양만 간신히 보였다. 미용사의 가위가 바쁘게 움직였다. 머리가 짧아지자 가려져 있던 아이의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누나와 쏙 빼닮은 얼굴이었지만 누나만큼 짙은 그늘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말끔해진 머리에 표정이 한결 밝아진 남동생과 달리 여학생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희수는 여학생의 눈길이 아까부터 벽에 붙은 요금표에 머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꼬마 손님. 남동생은 거울로 내내 바라보았던 희수를 향해 달려왔다. 헤헤 웃으며 자신을 쓰다듬는 아이의 손길이 싫지 않아 희수는 가르릉 소리를 냈다. 그리고 미용사가 성큼성큼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여학생이 우물쭈물 카운터 앞에 서서 지갑을 열었다. 희수는 알고 있었다. 저 지갑 안에 커트 비용만큼의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여학생이 느리게 손가락을 들어 카운터에 세워놓은 요금표를 가리켰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남자아이의 품 안에 있던 고양이 희수가 튀어올랐다. 희수는 정확하게 카운터 위에 착지했다. 그 바람에 희수의 앞발이 요금표를 넘어뜨렸다. 요금표를 온몸으로 밟고 서서 희수가 미용사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와 조언하는 듯한 희수의 눈빛을 미용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학생의 지갑에 비죽이 꽂혀있는 저소득층용 아동급식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3,000원? 여학생이 깜짝 놀라 미용사를 바라봤다. 12살 이하 어린이 할인 행사 중. 3,000원이야. 여학생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 3장을 꺼냈다. 누나 손을 잡으며 아이가 말했다. 누나, 여기 맨날 오자. 고양이 귀여워. 남자 미용사가 남매를 배웅하며 유리문을 열어주었다. 놀러와. 행사는 내년까지야. 그제야 여학생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희수가 빗자루질하는 미용사의 다리에 얼굴을 부볐다. 뒷골목에서 느껴본 적 없는 환희가 희수의 작은 몸을 가득 채웠다. 갈라진 시멘트 틈새를 비집고 나온 작은 새싹을 발견한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었다.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는 미용사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매일 곁에서 미용사를 지켜보는 희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혹시 낮에 걸려온 전화 때문일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예약 전화였다. 아, 감독님. 웬일이세요? 감독님이라는 말에 희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라면 미용실 단골 중에서도 희수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했고 항상 느긋하게 말을 걸어왔다. 그때마다 희수는 봄날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때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언젠가 염색을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대기업인데 사람들이 말리지 않아요? 가운을 두른 그녀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꿈꿨던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늘 착용하던 정장과 구두 대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나타났다. 영화 학도가 된 그녀의 손에 카메라 장비가 들려 있었다. 희수가 카메라 곁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파마 시술을 받으며 아들 이야기를 했다. 회사를 관두자 5살 아들이 가장 기뻐하더라며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팀장님에서 감독님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전화를 받은 미용사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 미용사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듯 한동안 멍한 얼굴이었다. 희수가 너무 궁금해 전화기를 낚아채고 싶어질 때쯤 그가 대답했다. 제가 해드려야죠.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쥐어짜낸 듯 물기가 숨겨져 있었다.